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함께하는 건강지킴이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며 지나치기 쉬운 통증, 혹시 참아오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쉬면 낫겠지라고 참아오진 않으셨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겪는 통증 중 하나가 바로 관절 통증, 즉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닌 명확한 원인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죠.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두 가지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맞닿게 되고 이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과도한 무릎 사용이나 무거운 체중, 반복적인 관절 사용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관절이 손상될 수 있죠. 이는 손, 발의 작은 관절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질 수 있으며 전신 피로감, 체중 감소, 발열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통풍성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건선 관절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초기엔 가볍게 지나가는 통증이나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손가락, 발가락 등의 관절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거나 움직이기 힘든 조조강직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꼭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절염은 완치라기보단 관리의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통증 없이 생활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관절의 손상이 활동량을 제한시키고 이는 곧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즉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의 산물이 아니라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관절염 예방법 및 운동법. 관절염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관심은 전 세대를 아울러 필요합니다. 우선 관절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무리한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관절 사용이나 무릎을 꿇고 앉는 생활 습관,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습관은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관절에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는 동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관절염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체중 부담을 줄이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자연스럽게 늘려주고 걷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관절염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에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관절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연골의 영양 공급을 도와줍니다. 특히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은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부위이므로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해소해야 합니다. 관절에 직접적인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나 격한 등산, 무거운 중량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틈틈이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가볍게 일어나 몸을 움직이며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과 실천이 모여 예방되는 질환이므로 규칙적인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질환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이미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생활 속 사례. 식습관으로 관절염 다스리기. 관절염 관리에 있어 식습관은 양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체중을 조절하며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생활 속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염증 식단 구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등 들기름아마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 녹황색 채소,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은 천연 항염 작용을 돕습니다. 반면 튀김, 가공육, 설탕 많은 간식, 청량음료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절에 좋은 영양소 섭취. 칼슘 멸치, 두부, 브로콜리, 비타민 D햇빛, 계란, 연어, 단백질 콩류, 생선, 달걀 등을 고르게 섭취하세요. 뼈와 연골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 습관. 체중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잡곡밥, 통밀빵, 견과류나 과일처럼 가벼우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하루 6에서 8잔의 물은 관절의 윤활을 도와주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단 음료는 피하세요. 식사 일기 작성. 특정 음식이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먹었을 때 통증이 심했는지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 관절 보호. 무거운 냄비 대신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고 손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칼질 대신 믹서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생활 사례로 보는 관절염 관리. 방치했던 관절염 결국 큰 고생을 하게 된 정 할머니 이야기.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정모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는 증상을 느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쿡쿡 쑤시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만 아프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고 비용이 걱정되기도 해서 약국에서 파스 몇 장 붙이고 진통제만 드시며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외출도 줄고 활동량도 확 줄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무릎 연골은 거의 다 닳아 있었고 뼈와 뼈가 맞닿아 일상적인 보행조차 어렵게 된 상태였죠. 결국 정 할머니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수술 후 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금 아픈 거겠지 싶어서 참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 처음에 병원 한 번만 갔어도 수술까진 안 갔을 텐데. 지금은 걷는 것도 조심조심 예전처럼 장 보러 혼자 가는 건 꿈도 못 꾼다고 하십니다. 생활 습관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김할아버지 이야기. 반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8세 김모 할아버지는 관절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요. 평소 성격이 꼼꼼하신 김 할아버지는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곧장 병원을 찾았죠. 진단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 안내를 받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김 할아버지는 식습관부터 운동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30분씩 걷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던 습관도 바꿔서 낮은 층은 가볍게 걸어 오르셨어요. 식단은 저염식 위주로 바꾸고 튀긴 음식 대신 생선, 채소, 잡곡밥을 챙겨 드셨죠. 주 1회 정기 진료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 결과 6개월 뒤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릎의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손주와 손잡고 놀이터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김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아프다고 도망가진 않더라고. 대신 잘해주면 그만큼 버텨줘. 그게 참 고맙지. 이처럼 관절염은 단순히 참는다고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잘 다루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이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관절염에 대한 상식과 오해, 지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관절염은 단지 노화 때문일까? 일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관절염은 잘못된 생활 습관, 과도한 체중, 반복된 관절 사용, 유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40대, 50대에도 많이 발생하며 특히 무릎을 자주 꿇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활액낭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열감이 있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하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하면 관절이 더 나빠진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윤활액 분비를 촉진해 관절을 보호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우두둑 소리는 병일까? 통증 없이 나는 소리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통증 붓기 걸리는 느낌이 동반되면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관절약은 평생 먹어야 할까? 경증일 경우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류마티스처럼 자가 면역 질환은 반드시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의 지시에 따르세요. 다른 연골은 다시 자랄 수 있을까? 현재로선 자연 재생은 어렵습니다. 연골 재생 수술이나 줄기세포 치료가 시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조기 관리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누구나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의학적 질환입니다.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써도 수술 없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병원 검진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며 운동, 식단, 스트레칭을 습관화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건강지킴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